교류 회로에서 부하 측에 최대 전력 전달하는 문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DC 케이스와 유사한데 DC 케이스를 먼저 잠깐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드라이브 회로가 있고 여기에 로드 저항 RL이 있는데 여기는 맥시멈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전원 전력 공급 회로를 태반한 이퀴벌런트 모델로 바꿔야 되죠. 그래서 VOC와 RTH로 만든 다음에 여기에 로드 저항 RL을 붙이고 이때 이 PL을 맥시마이즈 하는 거죠. 이때 PL은 IL 제곱 RL 해주면 되니까 IL은 RTH 플러스 RL로 VOC를 나눠준 값이죠. 그래서 이것의 제곱에다가 RL을 곱해주면 될 것입니다. 여기서 PL max를 구하기 위해서는 라운드 RL 라운드 PL 이퀄 제로가 되는 RL을 찾으면 되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RL은 RTH가 되게 되면 PL max가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교류 회로의 경우도 거의 유사하게 됩니다. 교류 회로의 경우를 우리가 해보게 되면요, 마찬가지로 DC와 마찬가지로 이 전원 회로를 우리가 태블한 이퀴벌런트 모델로 바꿔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VOC와 태블한 등가 임피던스가 되게 되죠. 거기에다가 이렇게 부하 저항을 붙이고 이때의 부하 쪽에 GL 쪽에 전달되는 전력을 계산을 하게 되면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주어진다고 초반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다시 쓰게 되면은 PL은 이분질 VL, IL, 코사인 세타 GL 마이너스 세타 VL 마이너스 세타 IL이 되게 되죠. 여기서 IL을 구하게 되면 먼저 IL을 먼저 구해보게 되면요, IL은 전체 전압 VOC를 얘는 그냥 복소수니까 GTH 플러스 GL로 나눠준 값이 되게 될 것이고, 따라서 그것의 매그니튜드 IL은 GTH 플러스 GL의 절대값 그 다음에 전류 VOC 이렇게 되겠죠. 이것은 한 번 더 적으면 얘는 GTH는 RTH 플러스 JXH고 GL은 RL 플러스 JXL인데 이것을 적게 되면은 RTH 플러스 RL의 제곱이 되죠. 일단 플러스 XTH 플러스 XL의 제곱의 2루트 2분의 1성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VL은 IL에다가 GL을 곱해준 거죠. 그것은 마찬가지로 GTH 플러스 GL에다가 VOC 여기 IL에다가 GL을 한 번 더 곱해준 것이고요. 이것의 매그니튜드 VL은 마찬가지로 RTH 플러스 RL 스퀘어 플러스 XTH 플러스 XL의 스퀘어에 이렇게 한 매그니튜드가 나왔고요. GTH GL 나왔고, 역시 VOC에다가 GL의 매그니튜드를 잡으면 RL 스퀘어 플러스 RTH 스퀘어의 2분의 1승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코사인 세타 VL 세타 IL 구하는 쟤는 코사인 세타 VL 마이너스 세타 IL은 코사인 세타 GL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이 관계는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리뷰를 하자면 이렇게 되죠. 어떤 임피던스에 VL이 걸리고 흐르는 전류가 IL이면 이때의 임피던스 GL은
VL을 IL로 나눈 거니까 얘는 이때의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세타 GL은 세타 VL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그렇죠? 굳이 더 하자면 얘는 VL 세타 VL이고 얘는 IR 세타 IL이기 때문에 세타 GL은 세타 VL 마이너스 세타 IL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세타 GL은 임피던스에서 보게 되면 얘가 임피던스의 GL의 매그니튜드가 되고 여기가 RL, 여기가 JXL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각이 세타 GL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코사인 세타 GL은 GL분의 RL이 되게 되죠. 그래서 얘는 RL 제곱 플러스 XL 제곱분의 루트에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이 IL과 이 IL과 VL 그리고 세타 GL을 이 식에다가 집어넣게 되면 우리가 PL은 그렇게 되면 여기서 PL은 VOC의 제곱 RL의 2배의 RTH 플러스 RL 제곱 플러스 XL XTH 플러스 XL의 제곱의 2분의 1승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렇죠? 자, 이것을 우리는 맥시마이즈 해야 되죠. 얘를 with respect to RL and XL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가만 보게 되면 분모가 작아지는 것이 PL을 맥시마이즈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이 RT, RL 값은 저항 값은 얘들은 0보다 커요. 더 작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리액턴스 XL은 네거티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니마이즈 하기 위해서는 먼저 분모를 작게 만드는 것이 제곱이 들어간 분모를 작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RL은 네거티브 값을 가질 수 없지만 우리가 XL을 마이너스 XTH로 하게 되면 이 리액턴스 부분이 제로로 가게 되죠. 그렇게 하게 되면 XL은 1번 XL 그걸 마이너스 XTH로 하게 되면 PL은 2배의 RTH 플러스 RL의 가 되게 되고 VOC의 제곱에 RL이 되게 됩니다. 이것을 RL에 대해서 미분을 해줘서 이퀄 제로로 두게 되면 여기서 RL 이퀄 RTH가 나타납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RL은 RTH라고 XL은 마이너스 XTH 즉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말은 GL을 G 퇴근 안에 컴플렉스 칸드 기트로 만들어주게 되면 된다는 거죠. 이 말이죠. 서로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두게 되면 PL을 맥시마이즈 할 수 있다 라는 게 되죠. 그럴 때 PL 맥스는 어떻게 되는가? PL 맥스는 이것을 집어넣게 되면 이렇게 되면은
PL 여기서 GL은 GTH 로또 이걸 하게 되겠는데, 그렇게 하면 8 RL분의 VOC의 제곱 와트의 전력을 전달하게 된다 라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이 로드 그 임피던스를요, 이렇게 커패시터, 그 인덕터나 커패시터, 즉 리액턴스를 이렇게 주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GL을 RL, 다시 말하면 XL을 제로로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항만으로 우리가 부하 저항을 만드는 경우도 실제로 존재하게 되죠. 그 경우가 되게 되면 PL은, 이 경우가 되면 PL은 VOC의 제곱 RL이 되고, 분모가 두 개의 RL 플러스 RTH의 제곱 플러스, 여기서 XL이 제로이기 때문에 이거는 XTH의 제곱이 되게 되고, 이것은 루트, 이렇게 되죠. 이것들 맥시마이즈 하기 위해서 우리가 라운드 RL, 라운드 PL 해서 이퀄 제로 되는 것을 찾으면,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것을 찾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때 RL 값은 이렇게 되는 거죠. RTH, 자, 이걸 좀 더 쓸게요. 얘를 맥시마이즈 하기 위해서 라운드 RL, 라운드 PL 이퀄 제로를 하게 되면, 이때 RL은 RTH 제곱 플러스 XTH 제곱의 루트가 되게 됩니다. 그렇죠? 이 값을 집어넣어서 우리가 이렇게 되고, 이때 우리가 PL 맥스는 PL 맥스는 PL에 우리가 RL은 루트 RTH XTH 제곱 이렇게 되어주게 되면 맥스가 되고, 여러분들은 계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류 회로에서 최대 전력을 부하 측에 전달할 때에는 먼저 탭은 이퀴벌런트 폼으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VOC와 GTH를 구하게 되죠. 거기에 부하 임피던스를 붙이는데 이 GL이 리액턴스를 가지는 경우와 가지지 않는 경우, 단순히 저항으로만 구성되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부하 임피던스가 리액턴스를 갖는 경우에는, 그때는 그때 부하의 임피던스는 이 모양이 되고요. 그렇죠? 그때는 여러분 엑셀을 갖는 경우고, 엑셀이 난제로인 경우고, 두 번째 엑셀이 제로가 되는 경우, 그렇죠? 부하 임피던스가 저항으로만 구성된 경우에는 그때의 RL 값은 이렇게 되게 된다. 그렇게 해서 각각 우리가 최대 전력 값을 구할 수 있다가 되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자, 이 PL을 맥시마이즈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엑셀 리액턴스 항을 제로로 만들어 버리는 경우, 그 다음 이제는 우리가 저항만 쓰고 엑셀을 쓰지 않기 때문에 엑셀을 제로로 두는 경우,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리액턴스를 쓸 수 있는 경우에는 GL은 테브넌 이퀴벌런트 임피던스의 간접이 들어간다. 그 다음에 엑셀이 제로인 경우에 GL은 RL이 되는데, 테브넌 이퀴벌런트 저항의 절대값, 그 매그니튜드로 세팅하게 되는 두 가지 경우가 가능하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유도하는 과정은 좀 복잡하지만 실제로 응용하는 과정은 굉장히 수월합니다. 일반적으로 그 회로를, 이제 주어진 회로를 태반한 등가 회로로 바꾼다. 등가 회로로 만들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이 로드
GL을 태어난 등가 임피던스에 컨주게이트를 하는 방법 2의 1, 또는 두 번째로는 이 GL을 그냥 저항만으로 만드는데 이때는 태어난 등가 저항의 매그니튜드와 임피던스의 매그니튜드와 같게 만드는 방법,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PLmax를 계산을 하든지 혹은 공식에 집어넣든지 그런데 뭐 그렇게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것이 더 편할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문제는 이제 태반한 등가 회로로 만드는 문제고, 이것은 DC에서 사용된 기법, 임피던스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죠. 예제 927을 보겠습니다. 예제 927은 뭐 옆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먼저 부하로드를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VOC를 측정을 합니다. 그렇죠? VOC를 측정하면 되죠. 자, 여기서 VOC를 바로 구해보게 되면 VOC는 이때 페이저 VOC는 여기서 얘가 이렇게 둘로 나뉘어지죠. 그래서 그 전류값, 이 전류 I2와 그리고 4옴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IT를 구하게 되면 얘는 4A 영도가 둘로 나뉘어지는데 하나는 2와 하나는 4 플러스 J1으로 나누어지는 중에서 I2니까 이쪽 2로 가게 되죠. 이렇게 하면 이쪽 커런트 I2를 구했습니다. 거기에다가 4옴을 곱해주면 되죠. 이렇게 해서 VOC를 우리가 계산하게 되면 그 결과값은 5.26에 얘는 5.26에 마이너스 9.46 볼트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태어난 등가 임피던스를 구해야 되죠. 전원을 꺼버리게 되면 얘는 그 제로 암페어가 되니까 흐르지 않고 이렇게 오픈 서킷이 되게 되고, 이때 4옴에서 들여다본 등가 임피던스 GTH는 4옴과 나머지 E 플러스 J1이 병렬로 연결된 저항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4 플러스 E 플러스 J1 분의 4 곱하기 E 플러스 J1 이렇게 해주게 되면 얘는 1.41 플러스 J03 옴이 되게 됩니다. 그렇죠? 임피던스, 리시스턴스는 1.41이고 리액턴스는 0.3이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렇게 하면 이 전체 회로가 이때 이제 뭐 우리가 VOC와 GTH, GL 이렇게 되는데, 이때 우리 GL은 GTH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로 복소짝으로 만들어버리면 얘는 1.41의 마이너스 J0.3옴이 되어야 됩니다. 이때 최대 전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기 흐르는 전류 IL을 구해야 됩니다. 이 IL은 VOC를 GTH 플러스 GL을 해주면 되는데, 얘는 2 곱하기 1.41이죠. 리액턴스는 상쇄되고 VOC는 5.26에 마이너스 9.46디그리 볼트입니다. 이 값을 계산해 주게 되면 이때 커런트 페이저는 1.87에다가 마이너스 9.46 암페어가 되는데, 자, 그러면 PLmax는요. 여기서 사실은 전력 소비가 일어나는 것은 여기 리시스턴스에서만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그전에서 썼던 2분의 1 VM VL IL 해주면 되죠. 그런데 여기서 VL을 따로 계산할 필요 없이 얘는 2분의 1 R분의 IL 제곱이 되고, IL은 이미 우리가 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2에다가 1.41 2R분의 IL은 1.87이었죠. 제곱. 이렇게 하게 되면 죄송,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IR 제곱 R이 되죠. I 제곱 R이 되죠. 그래서 IL 제곱 R은 2분의 1
1.87의 제곱에다가 1.42를 해주게 되면 얘가 2.47W를 소비하게 된다. 최대로. 그래서 이 문제는 뭐 태블한 등가 회로를 만드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부하 저항이 리액턴스가 없이 저항으로만 구성된 경우입니다. 어떠하든 다시 그 태블한 폼으로 회로를 변형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먼저 VOC를 구하면 VOC는 100의 0도 볼트인데요. 여기에 25ohm이 걸려 있고 여기에 J10ohm의 인덕턴스가 있습니다. 여기에 전압이 VOC가 되죠. 이 VOC는 100V의 전압을 20ohm과 J10이 나누어 갔는데 볼티지 디비전 J10 되겠죠. 이렇게 하면 20 플러스 J40 볼트가 됩니다. 그 다음에 태반한 등가 임피던스를 구해야 되겠죠. 전원을 끄게 되면 저기는 숏 연결되기 때문에 GTH는 20ohm과 J10ohm이 패럴렐 하게 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20 플러스 J10분의 20 곱하기 J10을 해주게 되면 얘는 4 플러스 J8이 되게 됩니다. 이때에 RL에 전달되는 전력을 맥시멀 하기 위해서 이때 이 RL은 XL이 제로이기 때문에 태분한 등가 저항의 매그니튜드로 잡으면 되게 됩니다. 그럼 얘는 루트 4의 제곱 더하기 8의 제곱고 얘는 8.94ohm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에 RL에 전달되는 전력을 계산을 하게 되면 되죠. 그럴 경우에는 여기가 VOC가 20 플러스 J 40 볼트가 있고요. 태반한 등가 저항이 4 플러스 J 8ohm의 임피던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여기에 8.94ohm의 저항을 연결했습니다. 이때에 8.94ohm의 소비 전력이 얼마인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계산해야 되는가 하면 여기서 이 IL을 구하면 되게 되죠. 그쵸? 얘는 VOC고 얘는 GTH, 얘는 RL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IL은 20 플러스 J40 나누기 볼티지 디비전이죠. 이걸 볼티지 디비전으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J40에 얘를 4 플러스 J8과 8.94 중에서 제가 지금 볼티지 디비전이 아니라 볼티지를 구하는 게 아니라 이거 하니까 그냥 전체 임피던스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렇죠? 20 플러스 J40 여기서는 4 플러스 J8 더하기 8.94를 해주게 되면 되죠. 그렇게 하면 그 값이 2.94에 31.71디그리 암페어가 됩니다. 그러면 PL, 얘가 결국 이때 맥 최대가 되기 때문에 얘는 2분지 1에다가 R에다가 IL 제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2분지 1 곱하기 8.94 곱하기 2.94의 제곱을 해주게 되면 얘가 38.64W가 됩니다. 그래서 방금 예제처럼 그 RL을 태분한 이퀴벌런트 임피던스의 매그니튜드로 이렇게 잡게 될 경우에는 시계 넣어서 하기보다는 여러분 이렇게 해서 그냥 구하는 것이 그 공식을 외울 필요도 없고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오케이? 예제 8번은 부하가 이제 순수 저항이 아니라 다시 임피던스를 갖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는 결국 태반한 등가 회로를 만드는 것이 문제인데 여기에 디펜던트 소스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GTH를 구하기 위해서 VOC와 ISC를 구해서
GTH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VOC와 ESC를 구해야 됩니다. 먼저 VOC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에 VX 디펜던스 소스가 있고요. 여기에 J4옴이 있고 여기에 2옴이 있는데 그 밑에 다시 마이너스 플러스를 해서 4V가 있고 연결되죠. 여기가 VX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J2옴이 커패시턴스가 옆에 붙어 있고 이렇게 우리가 요 사이의 전압 VOC를 구해야 됩니다. 이 VOC는 그렇죠? VOC는 이렇게 측정을 해 나가야 되는데 자 먼저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 이 회로 I1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KVL을 그 루프에 따라서 적용을 하게 되면 VX는 전압 상승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VX 그 다음에 I1이 전압 강화시키는 것은 J4와 2에 대해서 I1만큼 전압 강화를 시키고 다시 4V의 전압 상승이 있어서 전체가 제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VX는 여기가 2i만큼이 전압 강한데 부호가 반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2i1 이렇게 되죠. 얘를 집어넣어서 우리가 i1을 구하게 되면 여기서 우리가 i1을 구할 수 있죠. i1은 루트 2분의 1에 마이너스 45도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되면은 VOC는 이 i와 2i만큼의 전압 강화와 그 다음에 4V만큼의 전압 상승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는 루트 2에 마이너스 45도 마이너스 4를 하게 되면 얘는 3.16V의 페이스가 마이너스 161.6도 볼트가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VOC를 구했고, 그 다음 ISC를 구하기 위해서는 로드 임피던스를 뗀 데에다가 숏 서킷 시킨 다음에 흐르는 절도를 측정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회로는 마이너스 플러스 VX 여기 프라임을 여기서 2'인데 그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J4가 있고 2옴 있고 4V 전원이 공급이 됩니다. 그 다음 여기에 마이너스 J2옴의 커패시턴스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쭉 숏서킷을 쓰게 되죠. 여기 흐르는 전류를 ISC를 구해야 되는데 여기는 우리가 그냥 루프 어널리시스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도는 커런트 페이즈를 I1이라고 하고 이쪽에 도는 것을 I2라고 하고 KVL 이퀘이션 두 개를 작성하면 되겠죠. 여기서 마이너스 플러스에서 VX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먼저 루프 1에서는 먼저 왼쪽 밑에서 출발하게 되면 VX만큼의 전압 상승이 있고요. 그 다음에 J4 플러스 2에서 커런트 I1에 의한 전압 강화, 그 다음에 다시 전압 상승 4V가 있고, 그 다음에 I2에 의한 영향이 2옴에, 그렇죠? I2가 아니라 우리는 ISC는 2옴 임피던스의 저항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2 ISC 이퀄 제로라는 이퀘이션 하나 나타나고 역시 VX는 2옴에 흐르는 ISC의 방향이죠. 그리고 I1은 역방향. 이게 VX가 되고 그 다음에 루프 2에서는
루트에서는 4V가 전압 강화가 되게 되고, 그 다음에 2ohm에서는 ISC와 역방향으로 I1이 전압 강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J2 커패시턴스에서 ISC만큼의 전압 강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전압 강화니까 -J2의 ISC 이렇게 하면 이해가 편하죠. 여기에서 우리가 ISC를 구하게 되면 그 ISC는 -1 플러스 J2 암페어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테브난 이퀴벌런트 임피던스를 구하면 얘는 VOC ISC를 해주면 되죠. -1 플러스 -1 마이너스 J2 에다가 VOC는 3.16에 마이너스 161.6도를 계산해 주게 되면 얘가 1 마이너스 J1 ohm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VOC가 얘를 카티전으로 나타내게 되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J1 볼트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 1 마이너스 J1이 되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맥시마이즈 하기 위해서 GL은 G 테브난의 칸저깃을 쓰게 되면 얘는 마이너스 1 플러스 J2 옴으로 세팅을 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회로는 결국 마이너스 3 마이너스 J1 볼트의 전원에 테브난 이퀴벌런트 임피던스가 1 마이너스 J가 J1이 되고요. 그 다음에 로드 저항은 여기서 GTH가 1 마이너스 J1이니까 1 플러스 J가 되죠. 1 플러스 J1이 되어서 여기에 파워 PL 맥스가 걸리게 되는 겁니다. PL 맥스를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공식 얘는 8분의 1 RL분의 VL 제곱 이렇게 VOC의 제곱이죠. 이렇게 사용을 할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여기서 바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 IL을 구하면 되죠. IL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J에 1 플러스 J 1 마이너스 J로 나눠주게 되면 이 IL이 1.58에 161.6디그리가 됩니다. 그러면 PL은 2분의 1 RL IL 제곱 해주면 되죠. 그래서 2분의 1에다가 1.58의 제곱을 해주게 되면 얘는 1.25 와트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결과는 전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